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훈입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까 같은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새로운 얘기, 아주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누가 추천해서 사장으로 지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원할 때 자천으로 지원했습니다. 자천으로? 네. 그랬는데 별다른 인연이 없이 지금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이 또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도 없이 본인이 지명이 됐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이해하시죠? 그런데 본인이 내가 이래서 된 거 아닌가라는 특별한 이유 같은 건 본인이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KBS에서 30년간 일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뉴스광장 앵커도 했고 9시 뉴스 앵커도 했고 심야토론 진행도 했고 일요진단 앵커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KBS의 얼굴로서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KBS를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큰 무리 없이 그런 평가받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대통령 일가와는 특별한 인연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파우치 문제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의 김건희 라인이 픽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KBS가 극도의 편파성을 보여서 이게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네, 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초를 제공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장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문재인 정부 때 극도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도 하지 않던 언론 노조원들이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악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 결국에는 KBS도 이 언론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과제가 지금 사장님께 주어진 상황이죠. 후보자께. 네. 그 어려운 과제, 이 언론 노조의 극도의 편파성을 보도해서 중립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조직도 통합하고 그래서 KBS가 큰 갈등 없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내실 수 있어요? 이 언론 노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의원님, 언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라고 해서 다 편파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집단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그 조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임명동의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명동의제는 이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 사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현재의 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KBS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예. 이 언론 노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를 극단적인 갈등으로 몰고 가고 또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왜곡 선동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돼 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까? 네.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제 KBS 직원들,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KBS는 일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이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그랬더니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문제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임자인 박민 사장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건 아닐 텐데 KBS가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구조조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공기업이고 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회사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생산성 있게
재배치하거나 같이 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850명이라고 아까 정직원 말씀하셨는데 절반 가까이가 연봉이 1억 원이 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2014년부터 2018년도 그 문제된 세 번째 페이지. 거기, 그 앞장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2018년에서 2014년에도 모친 공제 받으셨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안 받으셨어요? 훨씬 더 이전에는? 제가 상당 기간 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는 동안은 어머님이 이제 봐주셨기 때문에 같이 살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 독립생계로 고지 거부하셨잖아요. 재산신고 고지 거부하셨죠. 현재는 이제 독립생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립생계하는데 인적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2014년에서 2018년도 국세청에 다시 신고하시고 처리하실 거죠? 네, 신고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네.